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농구 만담 코너 농알못의 넥스트 23입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얼굴 두 분을 다시 모셨는데요. 보스턴은 컨텐더가 아니다. 보스턴 찐팬 스페이스바님 그리고 모든 시리즈는 우리가 4대1로 이긴다. 코지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스팬 대표 농알못 코지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알못 보스턴 팬 스페이스파입니다. 사실 농알못이라 하시지만 각 팬덤을 대표하는 아주 농잘할 팬들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저번 한 달 전에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딱히 그런 주제 없이 이제 제가 워낙 두 분을 좋아해서 모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코지모님이 아주 호언장담하신 게 우린 다시 볼 거다. 파이널에서 만난다. 골스랑 보스턴이 만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적중을 했어요. 그렇게 공교로운 결과는 아니고 차분히 보다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바였죠. 이렇게 되니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요. 제가 그 보스턴 우승 확률이 30% 넘는다고 했잖아요. 역시 그 퍼센테이지로 말하시니 또. 근데 그러고 보니 오히려 골스팬인 제가 보스턴이 동부 우승한다고 되게 자신을 하고 이 사회 보시는 넥 선생님께서는 미러키가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스턴 그러네. 팬인 스페이스바님께서도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보스턴은 컨텐더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스페이스바님. 해명하시죠. 보스턴의 공격력은 컨텐더가 아니다라는 게 제 논지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제 변함이 없다. 네, 공격력이 컨텐더가 아닌데 파이널까지 올라왔으면 수비력이 뭐 역대 최고인 건가요? 거의 청문회, 인사청문회라고 하신. 이제 부상이 있는 미러키와 마이애미를 상대로 버틸 정도의 수비력은 됐다. 근데 이제 풀 골스 상대로 어떨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약간 그 약팀 코스프레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밑밥을 엄청 까세요. 평소에. 뭐만 하면 우리는 못한다, 네. 진다, 브라운 쓰레기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브라운이 못하는 건 사실 같고요. 그러니까 좀 냉정한 면이 있죠. 특히 자기 팀이라서 조금 더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너무 설레발보다는 워낙 보스턴한테 뒤통수 맞은 게 그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괜히 조심하게 되는. 그리고 솔직히 진행 과정만 보면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전력만 보면 보스턴이 더 쉽게 7차전까지 안 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자기들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 심장도 같이 심장 끝으로 항상 몰고 가진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미들턴 빠지고 마이애미도 뭐 정상 아니고 해가지고 한 인식스 내로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시리즈가 좀 힘들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미러키의 챔피언십 DNA죠. 이게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궁지에 몰리더라도 끝까지 이 대신 잇몸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챔피언의 자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3차전은 그 게임 플랜에서 턴오버나 뭐 트랜지션에서 너무 말려가지고 마지막에 따라잡긴 했는데 게임 플랜 상으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자멸했던 경기다라고 생각한다면 5차전은 게임 플랜 상으로 무조건 잡는 흐름이었는데 맞아요. 4쿼터에 갑자기 미러키 3점이 하나도 안 빗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막 주루가 막 진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연속된 클러치 플레이들 이런 거 그쵸. 보면은 네. 사실 그래서 7차전까지 간 게 대단해요, 솔직히 보면. 저는 그래서 그 5차전의 그 승리는 이제 정말로 챔피언십 DNA라는 표현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말 미러키가 전력 이상의 그런 집중력과 그런 근성으로 만들어낸 그런 승리였다. 근데 그것을 이제 두 경기 더 내내 반복하기에는 전력상의 문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뭐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제가 뭐 미러키 인식스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다른 글에서 말할 때 시리즈 시작 전에 말씀드릴 때는 뭐 보스턴이 정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들턴이 없을 경우에 보스턴이 정배가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실 뭐 주루가 굉장히 고전을 할 것이고 아마 주루의 그 디시전 메이킹이 잘 통하는 게 핵심이지만 결국 그게 쉽지 않을 거고
안티토쿠를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예상들은 다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상 외의 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면,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약간 유리함이 있었다면은 진짜 몰랐겠다 싶은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미리 보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의 재밌는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 히트와의 시리즈도 솔직히 여기를 더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버틀러가 뭐 진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면서 여기서도 사실 고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긴 해요. 이게 보스턴이 전력상 좀 더 쉽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또 그 좀비력으로 꾸역꾸역 이겨내는 거 보면은 확실히 챔피언 레벨 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에 반면 이제 골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리즈를 너무 쉽게 이기고 올라왔죠, 지금? 멤피스 시리즈가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온 편이죠. 사실 그 모험맵이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근데 또 모란트가 없으면 이길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음. 진짜 끈덕지게 수비하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좋긴 했는데 진짜로 이제 정말 타이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신뢰를 좀 떨어뜨리게 음. 하는 요소이긴 하더라고요. 설마 근데 지겠어 이런 확실히 생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 조던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스몰 라인업에 PTSD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이게 다른 팀들이 골스한테 당했던 PTSD가 아니라 PTSD가 제일 많은 게 골스 팬들인 것 같아요. 이게 1516 기억도 사실 컴파에서 3대1을 뒤집은 건 또 저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3대1을 뒤집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3대1 뒤집힌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팬질하시면서 뭐 어디서 뭐 억까하는 거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댈러스를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네네. 4차전을 내줬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역시 뭐 예상대로 인5에 끝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스 팬분들이 이거 너무 불안하다고 이거 5차전 내주면 질 것 같다고 이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혼의 깊이 그 새겨진 상처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어, 이게 또 3대1에서 뒤집혀본 그 기억이 또 깜짝 너무 강렬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커리가 잃은 것도 너무 많고, 어, 그 레거시에 좀 치명타를 받았던 것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멤피스한테 5차전 졌을 때도 거 하 이거 우리가 뭐 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또 그때 엄청 크게 졌잖아요. 완전 개처발렸죠. 아마 오 그런 것도 좀 네. 있을 거예요. 그쵸. 한 55점 차까지 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거의 뭐 역대급 점수차? 아마 골스 프랜차이즈 역대급으로 점수차로 벌어졌을 거예요, 그게. 거의 최다 점수차였던 것 같은데. 네, 맞죠? 플레이오프는 그만큼 벌어진 게 처음이었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엔 그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순간 그렇게 간 거는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것도 진짜, 괜히 또 모험매매 이상, 뭐 약간 그 밈이지만, 괜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 무서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뭐, 근데 뭐, 근데 잘 예 이겨냈습니다. 좀 모란트 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패배 때문에 모험맨 밈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좀 그런 거 있죠. 이게 근데 이게, 모험맨이 사실 저는 괜히 나오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험맨이 분명히 강점을 보이는 면이 있고 수비도 확실히 더 강해지고 턴오버 유발도 좋고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모험맨이 모임맨보다 더 세다 뭐 이렇게 말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럴 순 없죠. 예. 근데 골스가 5차전 막 개처발리면서 갑자기 모험맨이 되게 성행하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나신 모란트 팬분들이 있지 않을까. 다 저희 잘못이다 싶네요. 이게 원래 또 수비가 원래 모험맵의 장점이 수비잖아요, 결국. 수비가 그렇죠. 좋은 팀이 이제 공격이 터져버리면 갑자기 네. 막 무적의 팀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 스윙이 좀 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마 막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좀 약간 그 팬덤 그 정치질이라든지 그런 음 거기에 좀 악용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소닉 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뭐
트랜지션 팀 중에 잡고 달리는 팀이 있고 뺏고 달리는 팀이 있다고. 네네. 근데 그 뺏고 달리는 팀이 진짜 제대로 한번 뺏기 시작하면 점수 차가 끝도 없이 나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임이 되죠. 지난 시즌에 저희가 정규 시즌에 토론토한테 60 몇 점 차로 발린 적이 있었거든요. 토론토도 진짜 손질 많이 하고 턴오버 네. 기발 많이 하는 팀이라서 그게 한번 턴오버 나오고 속공 당하다 보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골스가 하필이면 또 전통적으로 턴오버가 많아요. 원래 패스 게임을 많이 하는 팀이라서 그런지 턴오버가 한번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연속 턴오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게임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유독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경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쳐발릴 때는 진짜 화끈하게 쳐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올해는 사실 근데 수비 좋은 팀이잖아요. 이제 골스도 사실 지금 뭐 이번 시즌 보스턴이 진짜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정규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골스가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보스턴이 후반기 최강의 수비팀이었고 뭐 골스가 전반기 최강의 수비팀이었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게리 페이튼 2세랑 드레이먼드 그린 이제로 대표되는 그 수비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바스켓볼 레퍼런스에서는 그 디펜시브 레이팅이 둘이 지금 동률이에요. 그 순위는 골스가 좀 더 높다고 나오고 골스가 1위죠. 보스턴이 2위고. 이제 그 NBA.com에서 나온 넷 레이팅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디펜시브 레이팅은 보스턴이 1위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쪼개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각자 전반기엔 골스가 뭐 압도적인 1등, 후반기는 이제 보스턴이 1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더 이제 좋게 보는 게 더 강하게 반영한다고 봐야 하니까 현재 경기력을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일단 수치화된 수비력은 보스턴이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또 풀업 수비력이 따로 수치가 나왔잖아요. 네, 수비 그렇습니다. 수치가 아마 보스턴이 더 좋죠. 네, 보스턴이 제가 알기로 또 시너지 스포츠에서 정규 시즌 프로 둘 다 각각 1위입니다. 엄청난 팀이에요. 수비력이 역시 컨텐더 역대 최고의 수비팀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스페이스맨님. 그 그러니까 정규 그 레이팅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이게 왜 그렇나 했더니 레퍼런스 둘을 동일하게 놔서 그런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공엄상으로는 분명히 둘이 다른데 저는 어디서 그게 나왔나 했거든요. 네, 이게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진짜 순수 마진으로 구하는 레이팅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느바 공홈에서 제공한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보스턴이 그 수비도 수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정규에 찍힌 수치 보면 트랜지션에서 정신줄 놓고 조금 실점이 있었어가지고 트랜지션 수비는 조금 아쉽게 찍혔다 정규 기준. 그 대신에 이제 하프코트 수비가 언제나 극강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프롭 하프코트가 대박이더라고요. 뭐 100포지션당 88점? 이런 수치를 뭐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원래 트렌전 수비가 정규 시즌에 좀 안 좋았다가 플레이오프에서 또 좋아졌어요. 그 사실상 약점이 없어져 버렸죠. 살짝 집중력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 그 트랜지션 수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것도 있죠. 예, 텐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정규 시즌에 보스턴이 사실 진짜 대단한 게 그 라인업이 강팀치고 굉장히 많이 바뀐 편이에요. 시즌 초반 시작할 때랑 완전 후반기랑 했을 때 비교하면. 그래서 네, 그쵸. 슈로더 나가고 막 칸터 그런 애들 막 바뀌면서 확실히 좀 좋아진 그 라인업 구성부터가 좀 좋아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공헌은 저는 데릭 화이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데릭 화이트가 솔직히 거의 0.8 스마트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에서는 0.9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선수가 이제 합류를 시즌 중반에 하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바님한테 했었나? 이제 진짜 컨텐더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중간에 드렸었는데 네, 그 화이트 스마트의 백코트 수비진은 이제 거의 리그 최강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다. 최강입니다. 저는 솔직히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백코트가 에이스인 팀으로서는 너무 사지가 떨립니다. 커리가 이제 투웨이 플레이어가 됐으니까 조금 좀 말할 수도 있나?
클레이 탐슨도 있고 이제 개페투 있으니까. 근데 근데 솔직히 만만치 않죠. 예. 예, 커리가 투웨이 플레이어가 되고 이제 탐슨이 투웨이 플레이어라고 불리기 좀 민망해졌고, 그리고 전성기 커리와 비교도 안 되는 이 수비 구멍, 조던 풀이 로스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빈틈은 맞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비에서.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정규 시즌이랑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정규 시즌 데이터인데 플레이오프에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해서 솔팅을 해가지고 수비력을 봤더니 골스는 오히려 안 좋아졌더라고요. 정규 시즌만 봐도. 그러니까 주축 멤버들의 수비력이 이전에 그냥 다른 애들 다 했을 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이게 거의 조더풀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그 프롭이랑 비교한 건가요? 정규 시즌이랑? 프로그램 비용이 아니라 정규 시즌 데이터인데 그 안에서 플레이오프에 메인으로 출전하는 8명, 9명을 골라서 봤을 때 네, 그게 더 나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페이튼도 빠졌고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되면은 주력 멤버들 출전 시간이 늘어나니까. 페이튼은 넣습니다. 아, 페이튼도 넣은 거예요? 네, 페이튼은 넣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놈이 아주 그냥 답이 없네. 풀은 진짜 키 큰 트레이형이에요, 거의. 근데 키는 큰데 수비력은 비슷한? 말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안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거의 너무 디스리스펙트한데. 아닙니다. 이 정도면 리스펙이에요. 정말요? 이번 프롭 기준 아마 조던 풀이 득점은 더 높을 거예요. 그쵸. 네. 트레이형 고생했죠. 아유, 마이애미 히트가 아주 뭐 잡아 먹어버리더만. 이렇게 심하게 나갈 줄은 몰랐는데. 네. 풀도 한번 그런 거 겪어봐야 되는데 얘도 좀 왔다 갔다 해요. 뭐 수비야 뭐 항상 꾸준하고 공격이 얘는 1차전, 2차전은 되게 잘하거든요. 한 30점을 PS 한 0.7, 0.8로 꽂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쪽에서 좀 정신 차리고 피지컬하게 나오면은 바로 잠수 타는데 야투 시도가 일단 극도로 줄어들면서 네. 이게 수비 달고 던지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보스턴에서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애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골스 수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충분히 풀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영상이 생각나는데요. 그 지역 방어,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지역 방어로 서는데 돈치치가 3점 라인부터 포스트업으로 밀고 들어가서 조던풀을 상대로 포스트업으로 조던 풀. 골대까지 밀고 들어가서 넣는 거 보고 와, 말이 되나 이게? 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진짜 이건 진짜 트레이형인데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거의 근데 한 코트에 4명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하면은 또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스페이스만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스턴의 공격 타입을 놓고 봤을 때 조던풀을 미스매치 헌팅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테이텀 그리고 또 이제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스마트도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면은 브라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이 세 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때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화이트 폼이 좋으면 화이트 뭐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호포드하고 포스트에서 미스매치 나면 그 부분도 해봄직하긴 하고. 근데 어차피 골스가 혼자 안 냅두고 바로 헬프 들어오고 패스 빼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직접 실점보다는 거기서 균열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하냐 그 문제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네요. 보스턴이 이제 사실 엄청 뭐 하드한 피켓롤 팀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뭐 드라이브 앤 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짧게 해서 스팟업을 잘 만드는 팀인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사실 커리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무리 투웨이 플레이어 됐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테이텀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지컬한 윙맨들이 막 덤벼들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냥 스트러스나 버틀러가 버티던 마이애미라든지 뭐 주루가 있던 미러키라든지 이렇게보다 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처음 공격 작업을 전개하는 그 첫 단추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 부분에 일리가 있는데 근데 저는 아데바요보다는 디그린이 훨씬 더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하고 위긴스도 어쨌든 대인 수비는 일취월장한 모습이고
아니, 페이튼이 나오면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역시 쉽지 않은 상대고 전체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골스가 더 좋은 수비팀이라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좋은 수비팀. 네. 이거 약간 그럼 보스턴보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스턴이 상대한 어떤 팀보다. 마이애미보다 좋은 팀. 네, 마이애미 미러키보다. 깜짝 놀랐네요. 또 이렇게 야쿠를 하시나 순간 이제 먹잇감이다 싶었는데 네, 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쉽습니다. 낫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강하게 나가야 되나? 그러면 두 분께 이제 한번 그 시리즈 예측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코지모님부터 어떻게 시리즈가 진행될 것 같은지, 시리즈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시리즈 예상이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게 아무래도 저는 서부팀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서부팀은 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항상 틀리지만 그래도 상상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예상을 하는데 보스턴은 자주 만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프리뷰 같은 걸 좀 봐도 그림이 딱 생생하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유일하게 보스턴의 동부 우승을 예측하신 분인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이었어요. 부상자 현황을 보니까 보스턴밖에 없다. 근데 뭐 이제는 골스도 부상자 많이 돌아왔고 보스턴도 딱히 부상자 없죠. 약간씩 안 좋은 애들 있긴 한데 그래도 다 뛰잖아요. 샘 이 하우저 정도면 빼고. 풀전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쪽이 이긴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수비가 저는 기본적으로 골스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 보스턴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아낼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처럼 댈러스 상대하듯이 페인트랑 킥아웃 최대한 견제하고 3점을 비우나? 근데 그게 딱 적절한가? 왜냐면은 돈치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풀어주면 되게 큰일 나는 상대였는데 테이텀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킥아웃을 더 견제하고 3점을 더 견제를 해야 되나 뭐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골스가 알아서 어른이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골스 우위를 점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체력적으로 저희가 좀 더 유리하다. 보스턴이 2라운드도 7차전, 컴파도 7차전까지 하면서 많이 쉬지도 못했고 또 못 쉰 거만큼 또 큰 게 골스는 보스턴이 정해지자마자 바로 보스턴 맞춤 훈련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스턴은 7차전 끝나고 또 쉬어야 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야 되고 하면서 훈련 시간이 골스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초반에는 아무래도 골스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시즌 골스 코치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 신임 감독들 그 2라운드에서 젠킨스, 컴파에서 뭐 키드 이런 그 초짜들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하고 유도카한테도 이제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막 감독 돼가지고 파이널 올라와서 우쭐할 수 있는데 한번 코치 싸움 제대로 된 코치 싸움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코치진에서 저희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1, 2차전 홈 경기 다 잡고 3, 4차전 원정에서 한 경기라도 따면 전 이상적으로는 또 골스인 5, 4대1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 인파이브 알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 시리즈 예측이 힘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보스턴이나 골스나 이제 수비로 유명한 팀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긴가민가에서 코시모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둘이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슷하게 둘이 믿는 게 한 가지 커버리지만 쭉 가져가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팀들 어떤 스킴을 보면 이제 기본 이제 모토 같은 거를 컨셉을 정해놓고 그것을 주로 하는 팀들이 있고 근데 그거 하나가 깨지면 이제 이제 대처가 안 되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골스와 보스턴은 다른 게 보스턴은 이제 올 스위치로 이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레이블링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스위치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스위치만 하는 팀이 아니죠. 이제
사실 이번 프로만 보더라도 마이애미 상대로는 계속 드랍백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드랍백이든 뭐 더블이든 뭐 이것저것 다 섞으면서 이제 상대 수비 상대로 한 가지만 쭉 가져가지 않으면서 계속 섞어서 그 상대한테 계속 말하자면 던지는 그런 식의 수비를 가지는데, 공교롭게도 이거를 원래 이걸로 제일 유명했던 팀이 골스예요. 한 가지 수비만 쭉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상대가 정신을 말하자면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두 팀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왜냐면 어떤 한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이제 이 흐름 내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팀 다 계속 말하자면 커리한테 해지를 갔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스위치를 했다가 어떤 때는 파이트 수를 했다가 이렇게 섞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네요. 근데 커리한테 해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커리한테 드랍백 뭐 파이트 스루만 가지고 하는 거 약간 무모할 수도 있다고 뭐 특히 뭐 호포드야 뭐 괜찮겠지만 로빌삼 같은 경우에 괜찮을지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맨 처음 시작하는 게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커리의 피켄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그럼 말씀드리자면, 개인으로 생각하는 커리하고 테이텀이 은근히 비슷한 점이 있는 선수라 생각해요. 물론 테이텀이 올해 3점을 박으면서 조금 애매해지긴 했지만, 원래 테이텀은 이제 드라이브보다는 풀업 3점을 주목을 하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팀의 엔진도 그 테이텀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는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이텀의 풀업을 막는 게 1순위였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워낙 못 넣다 보니까 미러키가 대놓고 드랍도 가져가고 그러던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정규를 보면 테이텀 상대로도 골스가 테이텀의 공을 잡으면 무조건 해지를 간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골스 상대로 보스턴은 아마 무조건 해지를 가져가게 되겠죠. 어쨌든 커리의 손에서 공을 빼놓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보스턴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테이텀이 공을 잡으면 골스가 보통 해지를 오고, 그런 면에서 두 팀의 1옵션이 둘 다 이제 픽앤롤을 만약 가동하는 상황에서는 강제로 그 상황에서 이제 공을 손에서 빼놓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리즈는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라 생각하시나요? 진다는 거는 계산이 없나요? 설마 여기서 진다고 말한다고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망은 6차전인데, 지금까지 하는 꼴을 보면 7차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또 7차전 가서 또 원정승. 네. 야, 멋있네요. 체이스 센터에서. 2016년부터 보면 이제 7차전에는 오히려 홈코트 어드밴티지보다는 원정팀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갑자기 또 그런 징크스에 또 관심 가지시게 됐나 봐요. 이게 징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홈코트 어드밴티지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게 앞쪽 경기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확실히 작용을 하는데, 막상 7차전까지 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영향력이 나오기 힘든 환경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익숙해질 대로 서로 익숙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차전까지 왔다는 건 두 팀이 어느 정도 서로 통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변수 싸움으로 가면 사실 홈코트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리그 역사 통틀어서 보면 7차전까지 갔을 때 홈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해요. 그쵸. 그래서 최근 오면서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기록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또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6차전까지 3대3 주고받고 7차전 가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말하자면 불가리스 같은 뭐 업계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7차전까지 갈 정도면 거기서 홈코트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 7차전 가면 어느 쪽이 과연 맞는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이게 최근에 올수록 점점 체력 그런 여파 같은 게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가 빨라지고 원래 커버를 한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커버리가 너무 넓어지고 이런 농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플레이오프 가면 또 계속 다시 늘잖아요. 그죠. 결국 아무리 최근에 오더라도 플레이오프 그런 파이널까지 가면은 결국 주전 갈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최후 경기까지 가면 이미 다 녹초고 체력적 이점 같은 거 이미 다 사라지고 어디서 홈에서 자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점들도 많이 사라지고 또 체력들 회복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동일하게 주고 충분히 주니까 그런 이점들이 점점 더 약화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이거 만약에 네네. 7차전이라 한 10차전, 15차전 가면 전부 다 누워있고 테이텀 혼자 농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약간 약간 터미네이터 느낌이 좀 나요. 얘가. 얘는 왜 안 지칩니까? 그러니까 원래 철강으로 유명하잖아요. 결장이 거의 없는 선수고. 근데 저도 올 시즌 이건 좀 신기하긴 해요. 지난 시즌 일찍 탈락했다고는 해도 막판에 브라운 부상당하고 이제 캔바 정상 아니고 이러면서 진짜 테이텀 갈아넣기였거든요. 솔직히 시즌이 그냥 테이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보면 피겨놀 수비를 테이텀이 제일 잘하니까 가드 수비를 테이텀 시키거든요, 팀이.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키가 이만큼 되는 선수가 계속 가드 쫓아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비에서는 그거 시키지 공격에서는 뭐 피겨놀 하라고 시키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대를 뛰고 그 다음에 정규 시즌 거의 가장 최상위권 뭐 탑5급으로 출전 시간 갈리고 그다음에 프로업에서는 그것보다 더 갈리고 근데 정작 아픈 애들은 따로 있고 테이텀은 끝까지 안 지치는 게 이 정도면 그냥 체질 아닌가 굴려지는 게 오히려 쉬면 더 못하니까. 약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인자강. 가끔 가다가 얘는 왜 이렇게 잘 지치지 않지, 다치지 않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케이텀이 그냥 그런 애인 것 같아요. 태생이 단단하고, 안 지치고. 에이스가, 에이스가 이 정도로 내구성이 좋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농구만 좀 더 잘하면. 르브론 같은 느낌이겠죠. 르브론도 그랬을 거고, 그쵸. 역대 최강의 선수들, 뭐 조던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 뭐 복이죠, 뭐. 저는 컷함그 뛰는 것만 보면 항상 마음 한켠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어요. 얘들이 언제 또 눕는 거 아닐까. 특히 뭐 지난 2년 반 동안 항상 이제 누가 누워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디그린이 최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명 다치고 못 모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전력과 호흡과 이런 게 얼마나 그 프레자일한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요즘에 골스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거의 그 성당에서 미사 보는 느낌이에요. 뭐 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 프로에서도 제발 부상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프리뷰 읽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시리즈를 그 향방을 가를 요소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고. 음, 골스 모션 오펜스를 수비하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스위치하면서 오픈 주지 말고 피지컬하게 슈터들 움직이는 거 막아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지컬하게 수비들이 나왔을 때 심판이 하드콜로 안 불어주느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불어주느냐 이걸로 되게 중요하게 갈릴 거라 그러는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이 드는 건 그러면 또 파이널 경기 끝나고는 잠깐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또 콜 가지고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또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콜 가지고 이러는 게 좀 많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심판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게 이게 마이애미가 이제 약간 성향은 살짝 다른데 골스의 미니 버전이잖아요. 슈터를 가지고 모션 돌리고 골스가 잘하는 플레이 타입들 뭐 커딘이나 아니면 오프스킬이나 핸드오프나 보면 다 골스가 1위고 2위, 3위에는 거의 다 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플레이 타입을 가져간다는 건데 아데바요 핸드오프로. 근데 이미 지나간 시리즈지만 그 심판 콜에 따라서 이제 경기의 흐름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컴파에서도.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이트 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팀들을 상대하려면 근데 이제 파이트 수를 하는데 이제 상대가 그리고 살짝 무빙 스크린성을 섞어서 서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수비자 파워를 불어버리면 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넘어간 경우도 좀 있었는데 시리즈 치르면서 컴파에서도 그랬는데 골스는 마인보다 더한 슈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의 그날 콜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가 좀 힘든 시리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골스가 또 그렇게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투 뜯어내는 비율이 뭐 23위?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마이애미가 자유투를 많이 뜯어낸 부분은 이제 버틀러랑 아데바요 뭐 이런 데잖아요. 센터 공격력 아니면은 이제 에이스 그 윙맨의 이제 돌파에 의한 컨택 유발 뭐 이런 건데 사실 골스에는 또 그건 또 없어서 그렇죠. 그런 파울 부분 트러블보다는 이제 계속 네네. 피지컬성을 유지하면서 수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정도? 실질적으로 득점으로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오히려 마이애미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뭐 이제 그냥 전체적인 그 수비 텐션 이런 거에서는 좀 영향을 그렇죠. 비슷하게 받을 텐데 또 근데 제 기억에 그걸로 막 싸움이 막 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코너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아웃 오브 바운드나 뭐 이런 거. 또 예상되는 거 몇 개 있어요. 뭐 또 테이텀 오프함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뭐 무빙 스크린 뭐 좀 나올 거고, 뭐 디그린 그왜 저 체크 왜 안 주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리고 뭐 골무국, TD콜 뭐. 100% 나옵니다. 스마트 장담할 수 플랍 있어요. 역겹다. 아, 슬라. 좀 역겹긴 하죠. 바로 아, 한마디 팝. 진짜 심심하긴 해요. 화로요, 화로. 근데 너무 귀여운데 저는 스마트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귀엽게? 이거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농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그 넥 선생님 취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형들을 되게 플랍하고 약간 더럽게 농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쵸. 피지컬한 거 좋아해요. 네.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 디그린, 좋아하거든요. 디그린 좋아하고 스마트 좋아하고. 디그린 23. 예. 주로가 좀만 더 싸가지없게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 줄을 너무 점잖아서 어떻게 그런 선수 이렇게 그치. 응원하고 계셨나 싶기도 하고. 저 베벌리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막 사람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캐릭터가 좋아요. 아, 근데 저도 배벌리 요즘에 방송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할만하잖아요, 자체로는? 그냥. 네.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걔가 이제 컨텐츠를 서로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재밌잖아요, 보고 있으면. 꼴이 재밌든 상황이 재밌든 말이 재밌든 뭔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그런 선수가 진짜 뭐 모든 선수가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꼭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그린도 이번에 태클 몇 번 받아주고 주먹 감도 좀 날려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전 제발 플래그런트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브랜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센 파울에 나오니까 안 나오면 좋죠. 사실 뭐 플래그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바스켓볼 무브인데도 플래그 원이 나올 때는 어, 있거든요. 그냥 뭐 어, 블락하려다가 잘못 얼굴 치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파울. 네. 근데 뭐 플랫 2 받으면은 또 일단 플랫 2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왔다는 거고. 네, 개패투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네. 심하면 게다가 그러면 또 출장 정지니까.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아, 프로젝트는 안 나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만이 그럼 인식스인 거죠? 보스턴 뭐 인식스. 또 매번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 인식스로 매번 좀 말이 다들 다 길더라고. 말을 확실하게 못해. 좀 확실하게 말해봐요. 인식스예요, 인세븐이에요. 인식스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또 넥스트님이 꼬셔가지고 인세븐 하려고 했는데 인식스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아, 장전해 놓고 있습니다, 입속에. 꼭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나씩 두시더라고. 제가 또 당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넥 선생님 넥스님의 생각은? 당연히 골스 밀어주시겠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스탯을 기반으로 저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 비슷하게 나와요. 저는 근데 물론 아마 코지모님이 그때 약간 불만 가지셨던 게 그 랩터 이거 좀 이상하다. 손 좀 봐야 된다. 88대 2가 말이 되냐? 8대 2였나요? 8대 2 83대 맞죠? 17. 그죠? 네. 80대 17이니까 8대 2였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약하지 않 우리가 이렇게 안 밀린다. 홈 어드밴티지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유독 걔가 좀 심하고 이제 다른 셋 기반으로 했을 때는 한 6대4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드립이라고 최근에 딴 데서 만들었던 그
제가 잘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 스탯에서는 보스턴이 골스가 유일하게 거기서 골스가 이긴다고 나왔나? 뭐 그랬었는데 그 스탯이 커리랑 그린을 엄청 높게 평가해요. 제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선수를 넣으려고도 해봤었는데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복잡해서 계산이 복잡해지길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그래봐야 그게 결과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플레이 타입 이제 일반적으로 오리언스에서 플레이 타입을 고려를 안 하니까 저 같은 경우 플레이 타입을 고려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 홈 워드 빼고 하니까 6대 4 정도로 보스턴 우위로 나오더라고요. 한 56% 정도 승률로 10,000번 정도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근데 문제는 홈 워드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홈 워드를 제가 값을 막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사실 홈 워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진실된 홈 워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56%대 44% 정도의 차이는 홈워드면은 제 생각엔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뒤집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골스의 우위를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냥 순수 스탯으로만 봤을 땐 보스턴은 우위였던 게 맞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추가로 했을 때 골스가 인7은 좀 재미없으니까 인6도 좀 그런데 그럼 인5 해야 되나? 골스 인6 하겠습니다. 음, 네, 골스 인7이 인6. 재미없다는 거는 하긴 너무 온건한 판단이라서 재미없다. 뭔가 되게 만만하면 뭐 비슷해 보이면 인6 하잖아요. 인7 하니까 그건 또 약간 재미가 없는데 인7 할까? 다들 인7 안 하니까 제가 인7 할까요? 제가 골스 인7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스 알겠습니다. 인7.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관심을 두 종류로 갖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제 취향과 재미를 위해 보는 거랑 스택 관점에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까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농구보다는 제 팬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해서 제가 원래 보스턴 팬으로 입덕한 사람이다 보니까 보스턴에 좀 더 마음이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스탯으로 봤을 때는 골스가 아닐까 뭐 이렇게. 근데 또 아, 제가 한 분석 말고 그 외의 분석들이 또 다 보스턴을 찍어주니까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전력상으로는 저도 골스가 뭐 앞선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보스턴이 이렇게 정말 수치화된 것만 가지고 승부를 봤으면은 더 쉽게 이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동부 올라올 맞아요. 때. 그게 좀 큰 문제거든요. 쉽게 이겼어야 될 두 팀을 7차전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이겼기 때문에 실제 보스턴에 이게 뭐 스탯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스턴이 갖고 있는 뭔가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음, 바로 그 스페이스 바디를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게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7차전 혈투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러키스 상대로 하는 거 보고 네. 그래도 뇌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걸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초반에 프리차드나 그랜트 같은 이제 말하자면 아니면 화이트나 이런 무대를 처음 밟아보는 애들 테이튼 브라운 스마트는 워낙 많이 밟아왔으니까 호포드도 근데 이제 처음 밟아보는 이런 조금 뉴페이스들이 조금 적응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7차전이 걔네 화력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얘네도 이제 좀 더 적응을 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좀 더 심장이 단단해지고 말하자면 팀의 경험도 쌓이고 그랬겠구나 했는데 히트 상대로 똑같은 짓 또 하는 거 보고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이렇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호포드가 드디어 파이널을 왔어요. 그쵸. 간절히 바랬죠. 143경 만에. 한번 쳐야 됩니다 이거.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렇죠. 143경기 중에 파이널 못 온 게 이게 진짜 세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계가 무너진다는 거는 커리 파임이란 말인가요? 그렇죠. 이제 세계가 완전히 개벽을 맞으려면 이제 방점을 찍어야겠죠? 그럼 과연 골스가 우승했을 때 커리가 무조건 파임을 받는다. 호시모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커리가 잘해야 받죠. 뭐 커리가 못하고 이기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선수가 뭐 커리가 받았으면 좋겠다까지는 좀 귀여운데 다른 선수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선수들도 다 잘했으면 좋겠고 다 빛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골세운 선수들이 예전에 빛 못 보다가 빛 보면은 왠지 뭐 저희가 되게 좋은 팀인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한 번씩 팬들이 그래도 조금만 좀 덜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지 말고 커리 파임 받을 만큼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약간 어긋난 팬심이죠. 스페이스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스턴이 우승하면은 브라운, 파임 납득 가능합니까? 저는 납득을 못 하겠지만 잘해도 못해요? 브라운이 잘할까요? 아니 잘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잘한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이게 생기는 문제라 생각해요. 사람마다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로테이션 구멍 내거나 조금 팀의 플랜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거를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브라운이 항상 제 눈에 까지인 거고 근데 네네. 그거 이상으로 이제 샷 메이킹이나 볼륨 같은 거는 또 뽑아줄 수는 있잖아요. 덩크 몇 번 찍어주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브라운도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 제 기준에서는 애초에 브라운 아니었으면 히트한테 그렇게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40점을 넣어도 브라운 그러고 꽤 잘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죠. 그 샷메이킹은 잘해준 게 맞는데 보스턴 수비가 균열나기 시작한 지점을 보면 히트가 이제 프리차드 1차전은 이제 프리차드를 기용을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스마트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걸로 좀 재미를 보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프리차드가 거의 안 나오면서 좀 구멍이 좀 적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찾은 게 브라운이에요. 이게 멘탈을 좀 많이 타가지고 얘가 몇 번 이제 상대로 득점 좀 털린다 싶으면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수비 자체의 에너지가 텐션이 확 떨어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브라운이 오프볼에 안 좋잖아요. 인지력이 네네. 굉장히. 그래서 스크린 몇 번 하면 그냥 철포덕하면서 억하면서 사라지고 거기서 몇 번 득점 허용하고 그리고 조금 멍 때리고 있으면 버틀러가 옆으로 확 지나가지고 잡빙 좀 하고 골 밑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거 브라운 실점으로 집계를 못해요. 매치업 스탯은. 왜냐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예 멍을 때려버리고 아예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운 실수로 스탯은 집계를 안 하는데 이건 브라운 실수죠. 100%. 근데 이런 게 몇 번이나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지가 잘못한 거 알았는지 텐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온볼 집중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틀러가 그런 상황에서는 브라운 상대로 1대1 가져가도 거기서 득점 성공하고 이런 식의 살짝 흐름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좋게 평가는 못 하겠는 거고 근데 어쩌면 그거를 버틀러는 없지만 오프볼 섞는 거를 골스가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공격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된다. 브라운이 클탐 매치업일 텐데 의외로 클탐이 또 그래서 엑스팩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 컴파 시리즈 중에 스페이스바님한테 만약에 지금 끝난다면 누구 컴파임 주겠냐 했더니 스페이스바님께서 호포드, 화이트, 테이텀, 브라운 순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혹시 7차전까지 본 상황에서도 같은 순인가요? 호포드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화이트는 뭐 제가 조금 기대보다 잘해줘서 그 높이 평가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좀 받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호포드를 정말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테이텀이 받는 게 맞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네요. 궁금한 게 이 매치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메인 매치업이?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너카이스 덩컨 기사를 봤는데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하고 테이텀을 보스턴은 보통 픽앤롤 커버리지로 써요. 그렇게 쓰는 게 이제 팀 입장에서 제일 낫죠. 왜냐면 테이텀이 온볼도 잘하지만 그 오프볼로 커버를 테이텀만큼 잘해줄 애가 팀에 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테이텀을 드레이먼드 그린에 붙이는 걸 고려해보지 않을까. 커리에는 스마트가 붙고 그러면 어쨌든 그린 커리 픽앤롤 상황에서의 이런 골스가 따로 액션을 섞지 않는 이상 그냥 바로 커리 그린 픽앤롤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렇게 되면
위긴스에는 아마 로버트 윌리엄스가 몸 상태가 괜찮다면 붙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호포드는 루니 상대로. 그러면서 브라운은 남는 탐슨 상대로. 일단 그 정도로 보는 게. 근데 여기서 뭐 로이라고 테이텀이 바뀔 수도 있겠고요. 역시 커리와 그린의 그 피켓롤에서 생기는 그 균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린의 영리한 이제 뭐 핸드오프라든지 아니면 그런 롤링 쇼롤 같은 것들을 경계하기엔 테이텀을 그린에 붙이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